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조선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시 통제하의 주식시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제국 경제권은 전시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주식거래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는 주식거래소에서 실물 거래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듯이 1938년까지 전체 주식 거래량에서 실물 거래의 비중이 미미하다가 1939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1940년에는 전체 거래량에서 10%의 비중을 차지했고 1942년에는 20%를 약간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물 거래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전시물자 생산에 필요한 군수회사가 전시기를 통해 활발하게 설립되었고 이들이 발행한 주식을 임시자금조정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선금융단이 적극 인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두거래소가 폐지되는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1931년에 제정된 조선거래소령은 경성의 주식거래소와 인천 등 각지의 미두거래소에 동시에 적용되는 법령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령명을 조선주식거래소령이 아니라 조선거래소령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39년에 대흉작으로 미국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자 조선총독부는 미국의 유통과 배급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 각지의 미두 거래소를 폐지했고 이에 조선거래소는 자연스럽게 주식거래소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선거래소가 주식거래소로 전환되면서 거래소 주식이 주도하는 주식시장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1935년에서 1943년까지 단기 거래와 실물 거래의 주당 평균 가격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단기 거래의 주당 평균 가격을 보면 1935년 116원에서 상승하여 1938년에 150원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 점차 인하하여 1943년에는 109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실물 거래의 주당 평균 가격은 1935년 22원에서 1938년 32원, 1943년 47원과 같이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기 거래와 실물 거래의 주당 평균 가격의 차이입니다. 실물 거래가 미미한 실적을 보니 1930년대 후반에는 이 두 거래의 평균 가격 차이가 거의 5배나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단기 거래는 실물 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차이에 근거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거래소에 참여하는 회원들과 그들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돈을 벌려는 욕구만 충족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기 거래는 회사 설립, 특히 전시물자 생산에 필요한 회사의 설립이나 확충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창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선거래소가 주식거래소로 전환되면서 주식거래소 주식의 상장을 폐지하고 실물거래 중심의 거래소를 재편하자는 요구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에서 거래소 제도가 재편되었습니다. 각기 독자적이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던 일본의 11개 거래소가 공영화된 단일 거래소로 통합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동경 주식거래소와 대판 주식거래소 주식 중심으로 단기 거래가 이루어지던 조선거래소에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1943년 초부터 조선거래소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근거하여 1943년 7월에 조선증권거래소령이 제정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조선증권거래소령의 제1조는 조선증권거래소는 국가경제의 적절한 운영에 자본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 및 가격의 안정에 임하고 동시에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이전의 조선거래소령에서는 볼 수 없는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조선증권거래소령은 4가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선증권거래소가 공영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주식회사로 설립된 조선거래소와 달리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이 거래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1조에 조선증권거래소는 국가경제의 적절한 운영에 자본을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조선증권거래소는 단순히 유가증권의 유통을 보장하는 증권유통시장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발행시장의 역할도 겸하였습니다. 제20조에 따르면 조선증권거래소의 업무는 유가증권 시장 개설, 매출을 위하여 하는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인수하거나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출 및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취급이라고 하여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거래소 주식의 상장을 금지하고 단기 청산거래를 폐지하였습니다. 단기 청산거래는 가격 변동폭에 의해 거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거품이 발생하고 군수회사의 자본 조달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거래의 범위를 주식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국채, 공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공채 등을 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선증권거래소령의 제정으로 한국의 증권시장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전비 조달을 위한 국공채 소화기관으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식민지기의 주식시장이라는 주제로 식민지기의 주식시장 개설, 운영과 특징, 그리고 그것이 전시기에 어떻게 재편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